투자 시장으로 모여든 청년들. 자산이 적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2030 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구조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300만 원 이하인데 그거를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서 10년을 모아도 3억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벌이로 둘이 살아가지고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그냥 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월급만 받아서는 당연히 부자는 절대 못 된다는 거를 원래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럼 여기도 다 5억은 넘잖아요. 그럼 다 최소 10년이죠, 뭐 일해서 사는데. 투자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2030 세대. 그렇다면 이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한 증권사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시죠. 지난해 상반기는 아직 금리 인상 전후로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수익률은 0.2%, 30대는 1.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20대 남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의 투자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정훈 씨는 1년 전부터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5만 원 정도. 수입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엄청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 게 많이 후회가 되긴 하죠. 그 인터스텔라에 막 부르면서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책장에서. 제발 그 선택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그만하자. 이미 많이 벌었다. 그럼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정훈 씨. 19,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수익이 좋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쓴 글. 구조상 제가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무조건 버는 시대여서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빚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잃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다 나 빨간불이야, 기분 좋아, 나 이거 평생 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파란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이나 투자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은 처음엔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과신 효과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처음 투자한 게 굉장히 이익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나니까 된 양, 내가 했기 때문에 성공한 양,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역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투자 시장에 막 뛰어들었던 지난 2, 3년은 주식, 코인 모두 이례적인 상승장을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초심자의 행운을 맛본 청년들은 또 다른 투자 심리 편향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우스머니 이펙트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박장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땄습니다. 따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할 때는 이거는 내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카지노의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계좌라 그래서 멘탈 어카운트라 그래서 별도의 계좌, 즉 이렇게 쉽게 벌어들인 돈은 내 마음속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쓰고 쉽게 다시 잃어버려도 돼. 내 본전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도박처럼 코인 투자를 했다가 정말 도박에 빠져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4천만 원의 빚을 진 상현 씨는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스포츠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배달 일을 하는 그가 오늘도 멈춘 곳은 스포츠 도박방 앞입니다. 유혹이 상당하죠. 네, 진짜 유혹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인 하다가 반 토막 넘게 손해가 남는데 그 손해를 메꾸려고 더 이제 도박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채권 그거 압류 통지서. 아,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띄지를 못했어요. 저걸 만약에 띄면은 이 사람이 집에 있구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2달 전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도 받았다는 상현 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일까? 뉴스에도 많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얼마였던 코인이 뭐 얼마까지 올랐다 보게 되니까 나도 코인이나 해볼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거래소 가면은 거래량 상위 일제 앞에 보여요. 거기는 그냥 하나씩 산 것 같아요. 거의 믿지마 투자식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시작이야? 아무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은 특히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저희 둘이 합쳐가지고 5억 넘는 돈 그냥 도지 다 태웠습니다. 수익률 60%! 갑니다! 뚫었다! 2천만 원 복구했다. 내가 이거 된다 그랬잖아, 유리오. 나가 따라오라 했잖아. 100만 원으로 지금 1억 2천만 원. 주 단위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세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투자라기보단 도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정산 없어요. 예전에도 집 돌아다니면서 도박하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잡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행성을 방송을 해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라는 인스타라는 판이 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20대들은 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처럼 보이거든. 근데 잘하면 돈이 벌리거든. 200만 원 정도만 한번 그곳에선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도 넘쳐납니다.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주로 거래하는 주식 선물 계좌에서는 3월에 1억 1천만 원, 4월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는 29살이에요. 되게 조관이 많다. 저는 일단은 진짜 인생 밑바닥에서 살다가 코인으로 좀 인생 역전한 케이스인데 300만 원 정도로 그냥 코인으로 번 거는 한 30억 정도 됐어요. 네, 남산뷰가 보여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남산타워 저쪽에 여기 이제 남산 이배 선생님 그림이에요. 레버리지 2. 여기 이제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겸 미팅하러 저쪽 갈 건데 위험과 실패가 생략된 성공 신화들은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MZ세대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들은 예금 붓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금수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희망이 안 보이죠.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똘똘한 주식 몇 개 사가지고 금방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결합해서 전염이 되고 젊은이들이 더 쫓기 쉽게 되는 것이죠.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어느새 위험한 도박으로 변해버린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 투자자들은 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선물 하잖아요. 코인 선물도 하고 뭐 주식 선물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 유동성을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더 크게 베팅을 하는데 그럼 순식간에 청산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박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야 하므로 그만큼 수익성도 위험성도 모두 커집니다.
선물 거래와 같은 변동성이 큰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 전략이 바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빚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법을 말합니다. 빚의 비율이 커질수록 이익도 손실도 더욱 커지죠. 만약 빚을 100배까지 늘린다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손실도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누구나 쉽게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코인 시장의 경우 최대 125배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 대부분도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물을 잘 모를 때라 레버리지를 막 20배, 10배, 막 40배, 50배 이렇게 땡겼거든요. 근데 50배만 땡겨도 2%만 하락해도 그냥 영원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청산당했다는 문자가 날라와요. 해외에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투자한 모든 자산이 영원이 되어 거래를 정지당하는 것을 청산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청년들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익만 기대하고 잠잘 때도 100배, 200배 버는 것만 이제 알지 그 손실을 봤을 때 쓰라리면 모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가 되면 투자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 버는 시장이 없다는 걸 알죠, 경험칙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30도 쉽게 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까지 한꺼번에 10배, 100배 벌었다는 시장은 존재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다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물렸겠죠.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투자 환경이 정보기술에 능한 2030 세대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도 대출도 너무나 쉬워진 시대. 빨리 부자가 되고픈 청년들은 클릭 몇 번으로 너무 쉽게 더 위험한 시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20, 30대의 이러한 성향은 주식시장에서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막 몇십 프로씩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은데 개별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의 이 낙폭이나 상승폭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의 시계가 짧은 만큼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그리고 더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투자를 하는 만큼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 손실의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보다 유동성이 큰 알트코인의 비중이 해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을 안 하고 이 코인 시장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럼 기왕에 그런 기대감을 왔으니 코인 시장 내에서도 변동성이 더 큰 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형태가 합리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변동성의 투자는 사행성이 너무나 이제 집중된 시장으로 보면 돼요. 사행성이 커진 투자는 때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80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뒤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 1,400억 원어치를 115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누적 손실액이 77억 원에 이른 것으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횡령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318억 원을 잃은 사실을 회사 돈 35억 원을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근데 문제는 정확히 횡령 사건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 범죄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40, 50대의 중심에 그 생계형 횡령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간 한 6만여 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데 특히 그 2030 세대들의 그 투자 목적, 돈을 빼돌리고 내가 한탕 수익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시 돌려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탕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범행 동기도 이어지는데 보통 그런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30대가 특히나 20대, 30대 초반은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인적 자원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시기거든요.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으나 비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역량을 개발을 하면 더 오랜 기간 돈을 벌 수 있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면서 투자에 강박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그 자신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자기한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 중 2030 세대의 비율은 47.9%, 7월에는 무려 54%로 급등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절반이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인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비투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젊은 투자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주식 차트와 가상자산 어플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